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출제 포인트 박스 50선입니다. 지난번에 출제 포인트 이론 50개 정리했잖아요. 그대로 대칭이 돼요. 포인트 1번이 박스 1번 연결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공부하기 아주 좋을 겁니다. 오늘 문제 포인트는요, 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인트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다 풀어오셨겠지만, 예습을 해왔겠지만, 이 문제를 풀다가 맞는 거 있죠? 맞는 거는 무조건 패스하세요. 맞는 거는 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는 거는 무시하게 되면 반 이상 가려질 거예요. 틀린 지문이 있죠? 요걸 자꾸 보셔가지고, 자꾸 숙지하셔가지고 더 틀리지 말자. 그러면 충분히 연습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박스 문제는요, 틀린 지문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서 더 이상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실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편 총론 파트. 총론에서는요, 문제가 원래도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세 문제. 자, 그러면 자, 포인트 1번 부동산 개념 별표 두개 되어 있죠. 다음에 출제 포인트 2번 토지의 분류 별표 두개 되어 있죠. 작년 시험은 각각 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오든 합쳐서 나오든지 무조건 출제가 돼요. 둘 중에서는 토지의 분류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다음에 출제 포인트 3번 보게 되면 부동산 특성은 무조건 납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포인트 4번 부동산 속성 본질은 별표가 없잖아요. 최근에 계속 안 나왔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총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인데요. 얘는 나와주면 좋아요. 예,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으니까요. 자, 1번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이 총 17개 지문입니다. 자, 전체를 연습해 볼게요. 1번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 맞죠?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맞습니다. 여기에 협의를 말하죠.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게 되면 광의 부동산이다. 역시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준부동산은 민법상 저당 규정에 의해서 등기 등록된 경우로서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준부동산은 자 민법에는요. 저당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 민법상 규정이 아니고 개별법상 각각 개별법이 있거든요. 개별법상 저당 규정에 의해서 등기 등록이 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자 앞에 문장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준부동산은 저당권의 객체, 감정평가의 대상, 중개의 대상이 된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개별법상 저당 규정이에요. 3번요.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여기까지 연결하면 틀렸죠. 준부동산은 광이 들어가니까 광의 부동산은요. 경제적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 틀렸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앞에 문장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준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는 포함되지만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를 말하죠. 협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뒤에 문장은 맞아요. 자, 경제적 개념 틀렸고 법률적 개념입니다. 4번은 기출문장이에요.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정착물은 한마디로 계속적 고정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로 틀렸죠. 계속되어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부착되어 있으면서 사회의 경제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을 가리키죠. 틀렸습니다. X. 5번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자, 종류를 묻네요. 주택, 상가, 울타리, 단연생식물, 경작상물 등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벼, 배추 등 수확된 경작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죠. 경작수확물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X. 6번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즉 독립된 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을 묻습니다. 그러면 독립정착물은 공시 방법이 필요하죠. 등기 등. 따라서 건물, 등기된 임목 맞습니다. 교량과 돌담이 틀렸죠. 교량과 돌담은요, 독립정착물이 아니고 종속정착물이죠. 교량과 돌담이 틀렸습니다. X가 돼요. 7번 정착물의 구별 기준은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가 있다. 바로 틀렸죠.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고 협의의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고 법률적 측면이죠. 경제적 틀렸고 법률적인 측면입니다. 계속해서 정착물의 구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 맞습니다. 물건의 설치 의도, 물건의 성격, 거래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 이 기준은 뒤에 것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8번 빈출이죠. 자주 나옵니다. 임차자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부동산 정착물로서 틀렸네요.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가 되고요. 자, 9번 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이는 정착물로 간주가 됩니다. 간주가 되면 매도인의 것이다, 매수인의 것이다. 매수인의 것 맞죠? O입니다. 매도인 하면 틀리고요. 매수인의 것이다, O입니다. 10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이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면 복합 개념이 아니고 개념자를 빼야 되겠죠. 복합 부동산. 자, 개념자를 빼야 되겠네요. 복합 부동산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복합 부동산의 평가는 일괄평가가 원칙이다. 일괄평가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복합 부동산 X입니다. 11번은 기출문장이에요.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 측면, 그래서 법경기 측면에 입각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맞습니다. 이는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뒤에 것도 맞죠? O입니다. 12번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으로는 주로 시어자가 들어가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맞습니다. 위치는 아니죠. 위치는요, 물리적 개념이죠. 위치가 틀렸습니다. 위치 틀렸고요. 소비재, 상품 맞죠. 따라서 위치만 틀렸습니다. X가 돼요. 13번 보겠습니다.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안겼죠. 공자, 위, 환. 공, 공간, 자, 자연, 위, 위치, 환, 환경. 이 네 가지를 말하죠. 따라서 자연, 공간, 자산 틀렸네요. 자산은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이죠. 자산 틀렸습니다. 위치, 환경은 맞죠. 자산만 틀렸습니다. X가 돼요. 14번부터 17번까지 지문 4개 묶어주세요. 14번은요. 다정주택, 15번은 다가구주택, 16번 다세대주택, 17번 연립주택. 자, 이런 주택의 종류는요, 원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좀 안 나왔거든요. 원래부터 관심 가지고요. 원래 나온다면요, 꼭 득점하세요. 숫자나 청수 개념만 분명하면 득점이 되거든요. 원래 나되면 꼭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14번 다중주택과 15번 다가구주택은 두 가지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16번, 17번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연세대 기숙사에서 얘가 바로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특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만약 나온다면요,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14번 다중주택은 예를 들면 고시원이죠. 고시원 돌리고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맞습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즉 취사시설을 갖출 수가 없죠. 맞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맞죠. 청소가 3개층 이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O입니다. 15번
다가구 주택은 대표적인 예가 원룸 돌리시고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맞습니다. 자, 1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면적도 맞죠? 공동주택 틀렸네요. 단독주택이죠. 공동주택 틀렸고 단독주택의 설명입니다. X. 자, 16번 다세대 주택하고 17번 연립주택은 합쳐서 대표적인 예가 빌라 돌리시고요. 16번 다세대 주택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맞습니다.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역시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다음에 17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서 있는 한 개 동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초가 맞죠. 초가. 그리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주택이다. 층수도 맞죠. O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만약 올해 시험에서 자, 주택의 분류가 났다면요. 자, 어려운 질문 아니기 때문에 필히 득점을 하세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이상의 부동산 개념 전체 지문을 연습했습니다. 한 문제 능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출제 포인트 2번. 토지의 분류는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보세요. 빠짐없이 계속 나옵니다. 자, 지문 볼까요? 옳은 것들. 1번. 맹지는 꽉 막힌 땅이죠. 맹지는 사도에 직접 접하고 있지 못한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자, 언뜻 보기에는요, 맞는 말 같은데 한 단어가 틀렸습니다. 맹지는요, 사도가 아니고 공법상 도로, 공도. 사도가 아니에요. 공도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예요. 사도 틀렸고 공법상 도로, 공도가 돼요. X입니다. 2번요. 대지는 한문 보게 되면 자료형 토지죠. 자료형 토지는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이어서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토지까지는 설명이 맞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약 아니죠.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를 가리킵니다. X가 돼요. 3번은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빈출이에요. 자, 획지는 주택, 점포, 공장 등 부지로, 자, 주상공 나왔죠. 주상공은 한마디로 건축 용지니까 택지죠, 택지. 그래서 획지가 아니고 택지 설명입니다. X. 4번과 5번 두 개 묶어주고요. 4번과 5번도 빈출인데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말합니다. 4번 후보지는 대분류간 용도 변경이죠. 따라서 농지지역, 임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5입니다. 5번요. 토지의 용도가 답지 지역에서 주거지로 용도 전환된 토지. 자, 답지 지역은 농지지역이죠. 주거지역은 택지지역이죠. 이렇게 용도가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다. 자, 후보지로 볼 수 있겠지만은요, 용도 전환 된 틀렸죠. 된자 아니고 용도 전환 중의 토지죠. 그래서 바뀐 토지가 아니고 바뀌고 있는 용도 전환 중의 토지가 후보지입니다. 한자가 틀렸어요. X입니다. 6번, 7번, 8번 지문 3개 묶어주고요. 필지와 획지 역시 빈출입니다. 6번요. 자, 획지하면 키워드가 뭐죠? 가격 수준. 예,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을 말해요. 따라서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등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7번요. 필지는 권리를 구분하죠. 권리. 그러니까 등록 단위가 돼요. 자, 요 단어 찾으면 됩니다. 필지는 공간법상의 최소 면적 단위, 바로 틀렸네. 최소 면적 단위가 아니고 등록 단위.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등록 단위. 등록 단위예요. 면적 단위 틀렸습니다. 등록 단위로서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해서 면적 단위가 틀렸고 등록 단위가 돼요. X.
8번. 필지는 공간법상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단위, 그러니까 권리를 구분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부동산 평가의 기본 단위가 된다. 틀렸습니다. 평가는 뭡니까? 감정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과는 작업이죠. 가격과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평가의 기본 단위가 아니고 등록 단위. 등록 단위가 돼요. 평가의 기본 단위 틀렸습니다. 바로 등록 단위가 됩니다. X. 이어서 지문 9번입니다. 자, 낮이 역시 빈출 지문입니다. 낮이란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약은 있으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지문 자주 나와요. O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지문 볼까요?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건부 정가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가 다른 말로 원칙적이죠. 원칙적으로 건부 정가가 아니고 건부 감가죠. 예, 원칙적으로 건부 감가예요. 건부 정가 틀렸습니다. X. 11번.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맞죠? 계속해서 공간법상의 용어이다. 요거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공간법 공부하시면 포락지란 지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지목이 포도 아니고 락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간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공유수면관리법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줄여서 공유수면관리법인데 공유수면관리법상의 용어입니다. 틀렸죠? X. 12번. 자, 빈지와 법지도 빈출입니다. 빈지와 법지는 무조건 바꿔서 물어요. 12번. 빈지란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다. 이런 땅은 경사지죠. 경사지는 법지를 말해요. 법지가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가리킵니다. 빈지 틀렸죠? 법지 X입니다. 13번. 지가 상승 목적으로 방치된 토지는 공환지 맞습니까? 맞죠? 자,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쉬고 있는 토지는 유효지가 아니고 휴환지죠. 휴환지. 네, 휴환지의 설명입니다. X가 돼요. 다음에 출제 포인트 3번입니다. 부동산 특성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특성도 우리 시험은 성질상 상급 문제가 어려워요. 주로 중급 또는 중하급. 얘는요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됩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지문도 16번까지 꽤 많습니다. 이 정도 연습하면 충분히 득점하고도 남을 거예요. 1번부터 봅니다. 1번 부동성의 땡땡 예를 쭉 들어볼까요? 부동성 하게 되면 마케팅에서의 적시성. 얘가 무슨 말이죠? 마케팅 적시성. 여러분들이 중개활동을 해요. 중개활동 하게 되면 고객을 딱 데리고 아파트를 직접 보여주잖아요. 이거로 마케팅의 적시성입니다. 적시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임장활동.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임장활동은 부동성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역시 맞죠. 지역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공급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초과 수요, 초공급 맞습니다. 모두가 옳은 지문 O가 됩니다. 2번요. 부정성은 절대 토지가 부족하죠. 따라서 희소성 문제 O가 되고요.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부동산 개발이 필요하죠. 부정성 맞습니다. 부정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적 성격이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예요. 자, 세로측은 지가가 되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가격은, 토지 가격은요, 얘가 뭐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자, 얘가 바로 부정성만 본다면, 토지는 절대로 부족하니까 부정성만 놓고 본다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현실은요, 땅값이 꺾이기도 하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이유는요, 이것은 부정성 때문이고 정부가 규제하겠지. 예. 결국 부정성만 놓고 본다면 땅 가격은요, 계속 상승,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방으로 잘 꺾이지가 않는다. 얘가 바로 하방 경직적이다. 계속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방 경직적 하게 되면요, 자, 하방으로 잘 꺾이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부정성만 놓고 본다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방 경직적입니다. 땅값이 내려가는 이유는 행정적 등 다른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부정성 때문에 경제지대가 발생한다. 얘는 또 무슨 말이죠? 경제지대. 이거 아시죠? 자,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 그런데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수직.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전체 네모, 얘가 모두가 바로 잉여죠. 경제지대.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전부가 잉여 또는 불로소도 경제지대에 속한다. 맞습니다. 오가 됩니다. 모두가 맞는 단어예요. 3번요. 영속성은 직선법으로 수익을 환원시킨다. 직선법이 아니고 직접법이죠. 직접법.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토지에 상각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 직선법이 아니고 직접법입니다. 직접법으로 수익을 환원시킵니다. 틀렸습니다. 영속성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과 임료로 나타난다. 가격은 다른 말로 소유이익이죠. 임료는 이용이익이죠. 그러니까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나타난다. 맞는 말입니다. 직선법이 틀렸습니다. 직접법이에요. X. 4번요.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배제가 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개별성으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표준지 선정이 용이하다. 용이가 틀렸죠. 곤란하죠. 표준지 선정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하다 틀리고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틀렸고, 개별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성, 개별성 맞습니다. 따라서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죠. 하나가 틀렸네요. X. 5번요. 인접성 때문에 인접지와의 개별적 이용이 필요하다. 틀렸습니다. 개별적 이용이 아니고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협동적 이용. 서로 어울리는 이용이 필요한 거예요. 개별적 틀렸습니다. 협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인접성으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근거가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첫 단어가 틀렸네요. X. 다음에 6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 때문에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가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병합 분할로 인해서 폴로테이지 현상이 발생한다. 폴로테이지가 바로 합병하다, 합필하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됩니다. 7번은 기본서 없는 단어지만 생소할 거예요. 부정성 때문에 유량 분석과 저량 분석이 필요하다. 유량은 뭐죠? 일정 기간. 저량은요, 일정 시점이죠. 일정 기간과 일정 시점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기 때문에 부정성이 아니고 영속성 또는 내구성이죠. 따라서 영속성 또는 내구성 특성 때문에 시간의 흐름, 시간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량과 재량은요, 영속성 때문이죠. X. 8번은요, 기출문장이에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학에서 가치, 밸류, 개념을 중시하는 것. 가치, 밸류가 뭐죠? 장래 모든 편익의 현재 가치죠. 장래 모든 편익의 현재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바로 영속성 또는 내구성과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가치, 밸류가 강조되는 것, 내구성 또는 영속성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9번도 기출문장이에요.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본원적인 특성이다. 맞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틀렸죠. 불변적이죠. 불변적이고 고정적이죠. 따라서 가변적, 틀렸고 불변적입니다. X. 10번.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또는 구체적 시장이 된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방세법상의 과시대상 또는 공법의 적용이 용이한 대상이 되어간다. 모두가 부동성과 관계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O입니다. 11번. 자, 택지의 공급을 제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부정성. 맞는 말이죠? 부정성? 설명이 맞고요. 이로 인해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선 가격을 구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됩니다. 12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소유 이익과 이용료로 분리가 된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품은 중고 상품 의미를 크게 의식하게 한다. 틀렸죠? 중고 상품의 의미는 크게 의식하지 않게 합니다. 의식하지 않게. 왜냐하면요,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땅은요, 새 땅이건 헌 땅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중고 상품 의미가 없어요. 중고 상품 의미를 크게 의식하지 않게 합니다. 틀렸죠? X. 이어서 13번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에서 개별 분석이 강조가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맞는 말이죠? O가 됩니다. 14번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묻습니다.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의 예로서는 토지용이 개발되면 공급이 늘어나죠. 얘가 바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 맞습니다. 토지용의 집약화도 공급이 늘어나죠. 역시 용도적 공급 맞습니다. 토지용의 대체개발도 역시 공급이 늘어나는 경제적 공급입니다. 공법상, 사법상 규제 완화,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공급이 늘어나죠. 역시 경제적 공급입니다. 모두가 예가 맞습니다. O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인접성 또는 연결성으로 인해서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경계 문제 맞습니다. 인접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생산비 법칙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접성이 아니고 부정성이죠. 부정성이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15번도 기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에 16번. 토지는 병합 분할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 앞뒤가 맞지가 않네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물리적 특성이 아니고 인문적 특성이죠.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요. 물리적 특성 틀렸고 인문적 특성입니다. 계속해서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따른다. 당연히 제한이 따르죠. 뒤끝 맞아요. 앞에 게 틀렸습니다. X가 돼요. 자,
부동산 특성은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지문 연습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득점을 하고도 남을 거예요. 이어서 출제 포인트 4번. 부동산의 속성, 별표가 없죠? 최근에 계속 안 나왔거든요. 자, 속성, 본질 하게 되면 도로죠. 네. 공자, 위, 환자 5가지. 공, 공간성, 자, 자연성, 위, 위치성, 환, 환경성, 자, 자산성. 공자, 위, 환자 5가지죠. 그래서 박스 지문 총 7개 지문인데 주로 기출문장이 많습니다. 연습합니다. 1번 기출문장이에요. 단위 최적당 공간 가치는 위치상 차이보다 용적률의 크기에서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된다. 자, 바로 해석이 안 되는데요. 자, 쉽게 풀어볼까요? 단위 최적당 공간 가치는 쉬운 말로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 또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위치가 중요해요? 용적률이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하죠. 앞뒤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용적률 크기보다 위치에 의해서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된대요. 단어가 바뀌었죠. 용적률보다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X가 돼요. 2번도요. 기출문장이에요. 기출문장. 자,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와 수익성에 있어서 상대적 위치보다는 절대적 위치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 앞뒤가 바뀌었죠. 위치는요, 절대적 위치보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에서 결정이 됩니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X가 돼요. 3번요. 3번은 접근성인데 얘도요. 지문은 2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장인데.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데, 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밑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싹 바꿨어요. 반드시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격이 높아진 것이지 반드시가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문장이 맞죠? 이때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지하까지, 관계없는 틀리죠. 관계가 없다는 끝없이를 말, 끝없이. 관계없는 아니고 관계있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관계없는, 들었습니다. 관계있는 범위죠. 관계있는 범위가 다른 말로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말해요. 관계있는 범위죠. 들었습니다. X. 다음에 5번 지문요. 5번 지문은 여러 번 나왔죠. 빈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업권에 객체가 되고 있는, 자,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자꾸 미친다 하면 틀린 말이거든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 옳은 지문입니다. 이어서 6번. 6번도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가세요. 특정 토지의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을 인근 토지에 양도해서 이용한다. 개발권을 양도하면 그대로 뭐지? 개발권 양도제, TDR이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의 설명이지 공중임대차 틀렸습니다. 공중임대차가 아니고 개발권 양도제, TDR의 설명입니다. 개발권 양도제, X입니다. 7번. 부동산의 3차 공간 개념과 관련하여 한계 심도는 지표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한계 심도는 지하 이용의
지장이 없는 깊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표권 틀렸죠. 지하권. 한계심도는 지하권 관련 용어입니다. 지표권 틀렸습니다. 지하권이죠. 계속해서 한계심도는 주로 손실보상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한계심도 아래에서의 토지의 지하세용은 굳이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죠. 여건 맞아요. 자, 지표권 틀렸고요. 지하권 관련 용어가 됩니다. X가 돼요. 자,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 1번 부동산 개념, 다음에 2번 토지의 분류, 3번 부동산 특성, 4번 부산의 속성. 여기서 문제가 거의 3문제가 잘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연습했고요. 자, 이어서 자, 2편 부동산 경제로 넘어가죠. 먼저 부동산 수요 공급입니다. 자, 수요 공급은요, 올해 시험은 작년에는 5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시험도 4문제 또는 5문제, 4문제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문제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도 5번부터 8번까지 포인트가 4가지입니다. 자, 출제 포인트 5번. 부동산 수요는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다음에 포인트 6번. 공급은 약하죠. 별표가 1개네요. 약하지만 여전히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포인트 7번. 수요 공급의 탄력성 별표 3개죠. 무조건 납니다. 2문제도 아주 강해요. 한두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이어서 포인트 8번. 견인가격 결정과 이동. 별표 1개죠. 자, 왜 1개일까요? 좀 살짝 약하잖아. 견인가격 결정과 이동은요, 계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얘는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는 바로 그래프 문제를 말하거든요. 어쨌건 여기까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포인트 4개를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출제 포인트 5번. 부동산 수요. 자, 수요 파트는 여러분 보시면 돼요. 30, 작년이 4회, 33회, 32회. 최근 3지를 보게 되면 안 나왔거든요. 수요가. 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34회 때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거든.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2문제 나왔어, 2문제. 그리고 35회 올해 시험이요. 올해도 무조건 나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2번 안 나왔다. 계속 연타를 터뜨릴 거예요. 나왔다면 웬만하면 득점하세요. 자, 지문 꽤 많습니다. 17번까지요. 1번부터 3번까지 3개 묶어주고요. 바로 유량과 저량입니다. 혹시라도 원래 유량, 저량 나왔다면요, 꼭 득점하세요. 예. 원래 나올 수 있어요. 나온다면 분명히 박스를 물을 거예요. 박스. 박스에다가 단어를요, 한 7개나 줄 겁니다. 7개 정도. 주면서 유량은 몇 개인가, 저량은 몇 개인가 찾기 있죠. 이것만큼은 꼭 나왔다면요, 득점하도록 하세요. 유량, 저량도 원래 자,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1번.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그러면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익 유량, 저량, 유량 맞죠? 수요와 공급은 유량이죠. 현금 수지 1년 단위니까 유량.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임대료 수입은 유량. 구민 총 생산 1년 단위죠. 유량. 모두가 유량 맞죠? 옵니다. 2번요. 저량은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순자산 가치 유량이다, 저량이다. 바로 특정 시점이죠. 저량. 미상한 잔고. 잔고도 특정 시점이죠. 저량. 국부. 국가의 재산도 저량. 다음에 시장 가격. 가격도 저량이죠. 모두가 저량 맞습니다. 옵니다. 자, 3번 지문은요, 기출문장을 자, 문장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도 과거에 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량과 저량을 자, 사례를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그냥 읽으면요, 해석이 안 돼요. 지금부터 이런 질문 해석합니다. 지금 현재 밑줄. 현재는요, 유랑입니까? 저랑입니까? 저랑이죠. 현재 시점이니까 저랑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순간 유량이 아니고 저량이구나. 저량을 묻는다고 봐요. 저량.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 동안이 존재가 다른 말로 공급입니다.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뭡니까? 답이 나왔죠. 저량 공급이 얼마? 1,500만 호입니다. 저량 공급이 1,500만 호가 됩니다. 나왔죠? 그 중에서 1,500만 호 중에서 100만 호가 남아있대요. 그러면 1,500을 공급했는데 100만 호가 남았다면 몇 채가 팔린 겁니까? 1,400이 팔렸죠. 그러니까 1,400이 뭐죠? 100만 원 남아있다면 1,400이 팔렸죠. 팔렸는 게 바로 사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원 맞습니다. 1,400을 사갔으니까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원이다. 맞습니다. 5가 됩니다. 다음에 4번 지문은요. 과거에 출제가 자주 되었거든요. 예. 과거에 빈출 지문했습니다. 자, 금리가 낮을수록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수요 증가 감소, 증가. 대체제는 비례관계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 감소, 증가. 모두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5입니다. 5번도 과거에요. 빈출 지문 과거에 출제가 꽤 많이 되었거든요. 5번. 부동산은 고가품이므로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 조달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자본시장에서 이자율 상승.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공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맞죠. 계속해서 이자율 상승은 동시에 소유자의 구매력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예. 그러니까 공급 감소, 구매력 감소, 수요 감소 모두가 맞잖아요. 온데요. 우리 시험은요. 요거를 하나만 싹 바꿔서 증가만 넣어버리면 틀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자율 상승은 수요 감소, 구매력 감소, 공급 감소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5가 됩니다. 다음에 6번 지문요. 자, 6번 지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대로 묻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이유. 자, 수요가 우하향하면 다른 말로 수요 법칙이죠.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이죠. 그 이유는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그대로 맞습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에 바로 반비례 법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됩니다. 기출문장이죠. 5입니다. 7번도요. 기출문장. 7번.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서 타재화 소비량은 증가한다. 타재화가 바로 타재화 소비가 증가한다. 타재화 소비가 증가한다. 증가하게 되면 바로 임대료가 상승할 때 다른 재화 소비가 증가하면 비례관계죠. 얘는 바로 대체제. 따라서 소득 효과가 아니고 대체 효과. 대체 효과죠. 그래서 대체 효과에 의해서 다른 재와 소비가 증가한다. 대체 효과죠.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X가 됩니다. 자, 7번 질문까지 봤고요. 8번부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